과거의 추억 속으로 사라진 것들이 복고 열풍을 타고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복고 열풍은 과거의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겐 새로운 문화로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새로운 복고 열풍, 뉴트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규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교수님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유통업계, 산업계 전반적으로 네. 해서 뉴트로가 열풍을 정말 퍼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자, 복고주의 열풍이라고 하는 레트로는 알겠는데 네. 뉴트로라고 하면 뭔가 뉴 이런 것과 합성된 말인가요? 그렇죠. 지금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대로 레트로 앞에 뉴자가 붙은 거죠. 예. 그래서 뉴트로라고 새로운 얘기하는 건데요. 네. 이게 이제 기존에 있던 복고를 새롭게 해석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둘 다 복고를 지향한다는 건 공통점이 있긴 한데요. 네. 사실 레트로는 40대와 50대가 주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뉴트로 같은 경우는 10대, 30대가 그 유행을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군요.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중장년층은 이미 경험해 봤던 거에 대한 어떤 향수라든지 그리움 이런 게 기반이라고 한다면 뉴트로는 10대와 30대가 아직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예. 과거를 새롭게 재해석하고 새로운 신선한 시각으로 바라본다. 네. 그래서 복고풍의 재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복고가 뭐 촌스럽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와 신선하다, 네, 새롭다. 네, 새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젊은 사람들이 요새 열광하고 있는 그런 뉴트로의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그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게 있죠. 그룹 네, 퀸이 나왔던 맞아요. 거의 뭐 누적 관객 수가 700만을 넘어서 1000만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영국 관객 수를 넘어섰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대단한 네. 것 같은데요. 사실 퀸이 활동했던 때 지금 만약에 볼 것 같으면 40대, 50대가 볼 것 같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10대, 20대 이런 분들이 훨씬 많이 맞아요. 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퀸이 그 활동을 했을 때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런 70년대, 세대들인데 80년대 이러니까요. 네, 이거를 이 문화를 향유하고 지금 즐기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아마도 음악이 물론 좋겠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매력적인 부분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재관람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맞아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N차 관람, 네. N번 본다는 거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보면서 같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가 싱얼롱. 봐요. 네. 싱얼롱 관이 상영관 생겼죠. 네. 생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맞아요. 저도 봐서 너무 재밌어서 요즘 네. 퀸 노래만 듣고 있는데 황보의 앵커는 몇 번 봤어요. 저 2번이나 봤어요. 아유, 저 N차 두번 관람했어요. 봤어요. 네, 네. 사실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아, 그래요? 꼭 보세요. 재밌습니다. 얼른 보러 가셔야 될 것 네. 같은데. 네, 자 그런데 유행은 참 돌고 돈다 이런 말이 있는데 패션이나 액세서리 같은 분야에서도 뉴트로 열풍이 불고 있다고요? 네, 사실 그 작년 초부터 뉴트로 열풍이 지금 불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뉴트로, 레트로 합쳐서 이렇게 마케팅이 상당히 활발한 것 같습니다. 예. 1969년에 등장했던 저희 세대인데요. 아디다스 슈퍼스타라는 신발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랑 그다음에 90년대 출시됐던 그 나이키의 에어맥스라고 하는 신발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주 소비층이 요즘은 10대에서 20대랍니다. 저는 69년에 아디다스 슈퍼스타가 나온 줄 몰랐어요. 네, 상당히 네. 오래된 거죠. 저희 그런데 중학교 때 유행했었거든요. 네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다시 또 이게 유행하고. 어떻게 보시면 예. 지금 10대나 20대는 그 신발이 나왔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세대들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신발에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한 일본의 게임 회사가 닌텐도라고 게임 회사가 있는데요. 30년 전에 게임기인 슈퍼 패미콤이라는 거를 만들었대요. 네. 근데 최근에 슈퍼 패미콤 미니라고 하는 거를 새로 출시를 했는데요. 네. 일종의 뉴트로인 거죠. 네. 디자인은 옛날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러네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출력 단자가 HDMI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USB로 단자로 충전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결국은 이게 출시 한 달이 안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200만 개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와. 자, 이렇게 젊은 세대들에게 뉴트로가 열풍이 불고 있는 데는 분명히 그 심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이거 보면 그 뉴트로 시대를 이끄는 그 세대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세대를 저희가 밀레니얼 세대라고 합니다. 네. 밀레니얼 세대는 디지털에 익숙한 그런 세대이고요. 네. 또한 동시에 이제 자기가 직접 체험해 보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흔하고 비싼 물건보다는 뭔가 희소성 있는 물건을 내가 가졌을 때 네.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상당히 다양한 문화 자극에 노출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와 좀 다른 스타일의 그런 문화에도 훨씬 융통성 있게 반응을 하는 세대고요. 네. 그러다 보니 기업도 사실 최근에 불황이 있거나 이렇잖아요. 그러면 예. 과거에 한번 검증되었던 제품을 다시 한번 불러오는 인기 있었던 있었죠. 제품을. 그렇죠. 일종의 네. 레트로 마케팅이 훨씬 더 수월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잠재적인 소비층인 밀레니얼 세대하고 그 소비 그 욕구가 잘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참 젊은 층들은 복고 자체를 좀 새롭고 신기하게 여기는 반면 좀 기성세대들은 옛날의 어떤 과거나 추억들을 회상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사실 이제 이게 그 얘기 드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런 세대들이 그동안은 너무 초연결된 그런 세상이잖아요. 조금만 하면은 다 인터넷으로 다 연결된 이런 어떤
어떤 디지털 세대에 대한 피로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그런 면에서 디지털 시대의 어떤 피로감을 풀고 싶은 해방감을 느끼고 싶은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젊은 세대들이 자기 주도적인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런 측면에서 뭔가 좀 다르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겠죠. 네, 어떤 측면에서는 예전에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저희 이제 그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응답하라 시리즈가 일종의 레트로의 예. 하나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 속에 나타났던 음식이라든지 초콜릿, 과자 이런 것들이 덩달아서 인기를 맞아요. 끌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옛날 감성에 훨씬 흠뻑 취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 이외에도 사실 보면 이 레트로 어떤 마케팅 같은 거의 측면 중에 1972년도에 그 삼양식품에서 별 뽀빠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었어요. 뽀빠이요? 네, 그건 한 5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예. 이게 다시 그 1980년대 디자인으로 그대로 다시 출시가 그대로요. 됐어요. 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1980년대, 90년대 인기를 끌었던 음료가 어떤 게 있었냐면 갈아 만든 배라는 거 보셨습니까? 저희 알죠. 지금도 그리고 많이 포도봉봉이잖아요. 네. 근데 옛날 디자인을 그대로 다시 갖고 와갖고 어. 지금 2018년도에 보니까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찾는 상품 1, 2위라고 합니다. 그게 지금 같은 그래요? 디자인이에요? 네네, 같이 과거의 물건과? 똑같은 디자인인 거죠. 아. 네. 네, 정말 기성세대들이 이 레트로 문화에 열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추억을 회상하는 어떤 남는 네. 그런 것을 넘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옛날의 어떤 향수를 다시 느끼게 되면 그게 상당히 아련하잖아요. 네. 뭔가 그리움이라든지. 근데 지금 현실이 척박하고 사실 많이 힘들다고 생각되면 옛날이 기억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거죠. 예. 자, 보통 이제 사람들이 현실이 힘들고 불안할 때 과거의 어떤 좋은 추억을 떠올리는데 사실 과거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 있었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뭔가 미화가 되고 이런 게 어떤 심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이제 그 얘기하는 그 심리법 중에 하나가 무드셀라 증후군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예전에 성서에 나왔던 되게 나이가 오래 오래 산 그 사람인데요. 969세까지 살았다. 예, 지나갔던 과거에 대해서는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만을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예. 경향을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요. 사람들은 특히 유년 시절이나 학창 시절 또 첫사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미화돼 있죠. 그때는 되게 안 좋게 헤어졌지만 지금 돌아보면 다 좋다 이렇게 네. 느껴지는 세상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과거 회상하는 이런 것들을 마케팅에 이용한 것이 레트로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40대, 50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과거를 아름답게 회상하는 그런 기회로 또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겪어보지 않은 세대에 대한 신선한 새로운 자극으로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밀레니엄 세대부터 기성세대의 이 뉴트로 열풍에 이렇게 동참하는 그런 심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뉴트로 문화 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 지금 말한 것처럼 요즘 한참 문제되는 게 세대 차이잖아요. 네. 예, 그런데 맞아요. 이게 레트로가 뉴트로로 이어지는 것은 사실 세대 간의 화합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가족들이 한 방에 같이 모여 있는데 이걸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들 간의 이 간극을 좁혀주는 그런 네. 측면에서 함께 가족끼리 함께 즐기시면 좋겠고요. 예. 일종의 교집합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역 사회 같은 경우에도 지역 사회마다 특화된 문화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서도 이런 뉴트로 같은 거를 이용해갖고 어떤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도 한번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단지 이게 어떤 일시적인 열풍으로 끝나지 않고 뭔가 지역 사회를 위한 같은 그런 노력으로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네. 제 생각에는 뉴트로와 레트로가 공존한다는 건 하나의 희망인 것 같아요. 희망이요. 지금 어떤 갈등도 의미에서요? 많고 세대 간의 간극도 크고 이럴 때 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서로 간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뭔가 이게 인간적인 냄새에 인간적인 그런 걸 향유한다 측면에서 세대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구나 낄 수 있는 거죠. 네. 네. 참 기성세대, 뭐 젊은 세대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을 좀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측면에서 뉴트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네. 또 한 가지 또 이제 지금 유행하는 것들이 나중에 또 유행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지켜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네, 지금까지 생각연구소 연세대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